안녕하십니까. HY에듀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의 이제 마지막이죠. 산업 안전은 지난 수업 때 개념 설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기초 여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전압, 전류, 저항,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등 이런 놈들을 마무리하면 이제는 마무리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두 번으로 나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개념 설명 한 번 정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런 게 있다, 요게 시험에 나온다, 요런 부분 요 정도까지만 외우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 전기전자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Key factor, key factor. 혈흔을 매우 꼬는 듯한, 매우 꼬죠. 이 key factor가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ohm의 법칙,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기동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등을 응용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등에 응용한다. 요놈 세 놈은 문제가 아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짝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깊이 있는 문제는 출제된 문제들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다, 요 정도 선에서 개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가겠습니다. 전압, 전기용어 법칙,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V라고 놓습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압력, 전압, 압력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압력, 전압. 1V는 1ohm의 저항을 갖는 도체에 1A의 전류가 흐르는 것. 1kV는 1000V, 1V는 1000mV. 되셨죠?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요거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전류와 전자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거 기본 원리입니다. 전류의 측정과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고요. 단위 종류 1A, 1mA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전류의 3대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3대 작용 뭘까요?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요 세 가지. 모나미 선생님 강의에서 설명이 남아있던 겁니다. 전류의 3대 작용은 무엇이다? 발열, 화학, 자기, 이 세 가지 작용이 있다. 이해가셨죠? 옆에 있는 예문은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발열, 화학, 자기가 있다. 저항과 ohm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 물질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한다. 단위는 ohm을 쓴다. 요 정도. 밑에 거는 뭐 굳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알아는 두시면 되는데 읽어만 보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아셨죠? 저항이 어떤 거다, 전류가 어떤 거다, 전압이 어떤 거다, 기본적인 단어, 단위, 그리고 어떤 표기를 하는지, 어떤 이런 약식을 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ohm의 법칙, 앞서 설명드렸죠? 팩터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가해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직렬 연결, 몇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접속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한다.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으며 전압의 합은 전압과 같다. 수온 계제, 수온 센서, 연료 게이지와 연료계 유닛 저항 등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플러스 쭉 계속 더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이죠, 그죠?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돌겠죠, 그죠?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은 어떻게?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더하자. 이해가셨습니까? 직렬은 그냥 냅다 더하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병렬은 달라요. 제가 차이점. 직렬은 냅다 더하는 거.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모든 저항을 두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한다. 적은 저항을 얻고자 할 경우, 즉 전류를 이용할 때 병렬 연결을 사용한다. 두 개의 저항에는 어느 것이나 똑같은 전압이 작용한다. 전압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전압이 양쪽에 분할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압이 작용된다. 헤드캠프, 방향지시 등 램프 등이 병렬 연결된다. 여기서 샬라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냅다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일전에 제가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남겼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뭐 문화임 선생님 지글지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글지글. 만약에 2옴이고 예를 들어 3옴이라고 합시다. 이건 직렬이니까 병렬입니까? 직렬이지요. 연타로 쭉 가니까 직렬. 얘는 어떻게? 2옴 플러스 3옴 얘를 더하니까 바로 5옴이 된다. 저항이 5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뭐 그냥 쭉쭉 지글지글 지글지글 쭉쭉 이렇게. 아예 못생겼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제가 정말 못합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한다? 얘가 2옴 똑같이 3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직렬은 직렬은 어떻게 합니까? 직렬은 그대로 냅다 더하는데 병렬은 그대로 냅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원하는 저항 R분의 1은요 어떻게? 얘를 돌려요. 더합니다. 얘를 통분이라는 놈을 합니다. 통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란가요? 둘이 곱한 숫자를 이렇게 한번 쉽게 둘이 곱한 숫자를 한 번만 쓰시고요. X자 크로스 합체 크로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해서 3이랑 1 곱해서 3 둘이 곱해서 2 이렇게 더하시면 6분의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합체를 하시는 겁니다. 병렬일 때는 R분의 1 저항이 R분의 1 저항이 R인데 R분의 1은 얘 옴을 2분의 1 얘를 3분의 1 역수로 뒤집어 놓고서 얘를 합체를 합니다. 둘이 곱하고서 크로스 6분의 5가 나왔지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저항은 얼마? 얘 R분의 1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R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저항은 R이니까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R 얘 뒤집으면 5분의 6 즉 저항은 5분의 6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직렬은 냅다 더하기 병렬은 어떻게? 냅다 뒤집어라. 뒤집고서 뒤집은 상태를 더하고 나서 다시 한번 뒤집어라. 뒤집는 거 2번 합니다. 애초에 한번 2옴 3옴을 뒤집고 더한 다음에 나온 값을 어떻게? 또 뒤집어라. 2번 뒤집는 게 병렬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남겼고요. 저항 정말 중요합니다. 저항에 대해서 나올 때 틀리시면 바보. 안 돼요. 아시겠죠? 강조합니다. 캐남. 직병렬 연결, 직렬과 병렬 연결을 혼합한 것으로 합성 저항은 직렬 합성 저항과 병렬 합성 저항을 더한 값이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서 전압이 상승한다. 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을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선 1과 2가 뭐가 돼 있어요? 병렬입니까? 직렬입니까? 병렬이지요. 이건 직렬이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큰 거부터 도니까 이렇게 돌아요. 얘가 컸으면 이렇게 돌았지만 얘가 더 큼지막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돕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먼저 병렬부터 만났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계산하고요. 얘는 직렬이니까 냅다 더하는 겁니다. 병렬이니까 뒤집고 직렬이니까 그대로 더하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와 모나미 선생님이 전류 저항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매일 기출풀이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기출풀이로 이해가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가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림 보일라나? 보입니까? 요렇게 에이 이상해.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장비의 한계입니다. 아시겠죠? 장비의 한계이기 때문에 요 그림대로 가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손을 한번 꺾어보세요. 꺾어주세요. 아시겠죠? 손가락 요 정도 꺾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캐남쌤 요거를 한번 꺾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손이 잘 안 움직여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꺾기가 안 되신다.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꺾기가 안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딸내미나 아들내미 시키셔도 되고요. 친구들은 남자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친구들을 시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시켜보시면 윗방향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 검지가 자력선 방향, 전류 방향이 중지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방향대로 뭐가 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사용되는데 요놈의 종류는 기동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여기서 사용되고요. 요게 N과 S 자석이죠, 그죠? N과 S일 때 전류 방향, 힘 방향, 자력선 방향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대로예요. 윗선, 요쪽 선, 요쪽 선 다 그대로죠, 그죠? 직각되게 만들어서 거기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똑같은 걸 오른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고 나면 방향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 방향 위, 자력성 방향, 기전력 방향. 얘랑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건데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그 차이죠, 그죠?